자, 14번 봐보세요. 14번 문제는 제가 꼽는 예상 문제죠. 특히나 저는 사기 강박이 나온다 보는데 이 문제 어려워요 물론. 자, 14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갑한테 사기 강박한 애는 A라는 애고, 얘가 사기 강박했고, 그래서 사기 강박한 갑이 을과 계약을 맺었다. 딱 나오는 순간 뭐죠?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 강박. 이때 사기 강박한 A를 우리는 제3자라고 부르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 얘를 피의자라고 부르고, 얘를 거래 상대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계약을 맺었을 때는 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는 얘 태도에 따라서, 그렇죠? 법조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상대방 을이 선이 나는 몰랐다.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있고, 즉 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린 질문이지.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죠. 법조 문제를 보자면 다음 중 맞는 것은, 근데 정답은 2번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질문이죠. 2번 해볼까요? 2번만 맞았어요. 이번에 만약 A가, 사기친 A가 상대방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상대방 을의 대리인 A가 사기를 친 거야. 그럼 이때 을이, 대리권 준 을이 비록 난 몰랐다, 선이 무과시더라도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대리인과 대리권 준인은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 민법 풀 때는 항상 어떤 사람? 동일인.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거지. 나의 대리인 사기쳐서 법령이 이루어졌을 때 대리권 준 본인이 선이 무과시 보호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선이 뭐 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맞는 질문. 그런데 3번이 왜 틀렸냐? 3번.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3번에 보면 사기당한 갑이 사기친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손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 큰일 나는 질문, 큰일 나는 질문. 사기가 강박은 세 가지 법률 문제가 벌어진다. 사기가 강박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기친 한테, 강박한 애한테 불법에 손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검찰에 가서 형사고발할 수 있다. 세 가지 법률이 벌어지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모두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지. 그렇죠?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틀려요. 그렇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세 가지 몇 번 얘기했어요. 세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지. 취소해야지만이 손해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3번 틀렸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추상적이지만 요 두 질문이 하이라이트예요. 맥이 되는 질문이고. 그럼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에요. 빨리 가서 정답도 모를까 봐. 그래요. 2번이에요. 물론 뒤에 정답편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지만이 풀 수 있어요. 4번 질문은 4번 질문이 이거예요. 사기와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의 경합이라는 경합. 둘 다 당길 때는 이것도 주장할 수 있고 이것도 주장할 수 있고 둘 다 주장하는 거지. 하나만 주장하는 법은 없어요. 사기와 담보 책임의 경합. 경합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요. 자 보시죠. 거기 보면 15번 봐봐요. 15번이요. 네. 15번에 보면 대리 문제인데, 자, 대리 문제가 올해는 대리가 3문제 나올 거라요. 대리. 3문제 나오면 보나마 2문제는 복대리
표현들이 굉장히 묶었는데 이 어려운 파트 여기서 두 문제 나오고 하나 한전 쉽게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15번 얘기 봐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령이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함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과 병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골라보자. 대리 1번에 대리가 열렸을 때 1번에 대리행의 효력이 의사흠결 뭐 의사흠결이니까 뭐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 뭐 이거 흠 있는 잡을 흠결 비진이 통정 차고 또는 뭐 이것뿐 아니라 그 대리행 효력이 선인지 악인지 유가시인지 무가시인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을 때는 모든 하자 유매 기준은 판단 기준은 누구 기준을 삼아라? 우리 민법은 대리인 기준. 대리인을 기준 삼는다라고 116조에 딱 규정되어 있어. 대리인 기준설. 그럼 이거 누구 기준 삼아야 돼요? 을을. 그런데 대리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흠결 중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이 본인을 기준 삼는 예외는 우리 판례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개 알고 있어요. 자, 첫째, 나의 대리인이 나가서 폭리 당했을 때 궁방만은 대리인 기준이나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착오.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잖아. 대리인이 순간적으로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다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온 거야. 제보다 평을 지금 착각한 거야. 이것이 이 대리인의 착오가 이 계약의 중요분인지 중요분이 아닌지는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요 두 단어. 궁박, 중요분. 이거 말고는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어떤 단어 나와도 처음 듣는 단어, 뭐 선인지, 악인지, 유가실, 무가실, 중과실, 경과실, 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다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기준. 하지만 궁박, 중요분. 이 단어 기억하는 게 좋아. 이 두 개 빼기 여유가 없어요. 나머지 모든 단어도 다 대리인 기준. 그럼 뭐라 했어요? 여기 있죠. 갑을 표준으로 이미 갑이 아니라 을을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죠? 을을 틀렸어요. 이거는. 그 3번 지금 볼까요? 정답은 나왔는데 3번이 왜 맞나 볼까요? 3번에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비록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더라도 병과 체결한 이 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맞는지 틀린지는 맞는지 우리 민법의 117조에 대리인은 뭘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는 요하지 않지만 대리인도 뭐는 있어야 돼? 의사는 있어야 돼.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대리인이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다. 또 대리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갑이 본인이 이 대리인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 미성년자라도 본인 갑의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4번은 뭐냐? 4번은 맞는 지문인데 4번 을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리인 을이 본인을 대신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 정보에 파산은 뭐예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 자신의 사망, 대리인 자신의 파산,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선고 이 네 가지는 모든 대리권의 자동적인 소멸 사유야. 그러면 대리 파산 선고 받은 다음에 나가서 계약 맺으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나가서 계약 맺은 거야. 파산한 경우 그렇지만 상대방 병이 선이 무엇인데 난 몰랐다. 뭐인 때에는 갑에게 그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갑 책임자로 주장할 수 있다. 뭐예요 이게? 4번이 129조. 이게 표현들이에요. 이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에 나가서 파송받아 대리권 소멸된 거야. 소멸되어 나가서 본인이 뭐 계약 맺었지만 모든 표현들이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뭐일 때 모든 표현들인데 상대방이 난 몰랐다. 선이 그리고 무가시라면 본인은 책임진다 아닙니다. 져야 한다. 바로 이게 지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모든 표현들이는 상대방이 뭐일 것? 선이 그리고 무가시라면
본인의 효력이 생긴다. 129조의 표현들 얘기하는 거죠. 참 중요한 질문들이 나머지 봐주시고. 자, 16번 볼까요? 자, 16번에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누가 대리인이요? 그렇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뒤집었어. 지금 뒤집었어.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을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이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든가 모든 교재에는 항상 본인은 갑이요, 대리인 을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대방은 병이다. 그게 아주 고정된 줄 알아. 그래갖고 시험 끝나고 안 되게 한번 뒤집어줬어요. 어떤 분이 막 원망해.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본인은 갑이요, 대리인 을 그래갖고 자기는 대리인 을인 줄 알았대. 별 핑계를 다 대고 별걸 다 시비 걸고 난리가 아니야 나중에. 시험 끝나면 무서워서 학원을 못 와. 제가 학원을 못 와요 그냥. 네, 바뀌었어요. 바뀌기도 해요. 옳은 것은 물론 정답, 복대리 문제야. 정답은 물론 5번이에요. 5번부터 바로 볼게요. 줄줄 나와야죠. 26번은 전 복대리로 나온다 보는 거예요. 세 문제 나온다. 작년 복대리가 안 나왔거든. 나온다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복대리. 5번 봐볼까? 5번 왜 맞았나? 5번에 법정 대리인 갑이 대리인 나도 헷갈려요 지금 순간적으로. 법정 대리인 갑이 그림을 그려놔야 돼. 이 뒤집어지면 골치 아파서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면 법정 내 갑은 본인 을에 대해서 병에 선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 법정대의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맞는 틀린지만 맞는 질문. 원칙은 법정 대리는 본인에게 무과실 전 책임을 지나 법정대 책임의 경감 사유란 부득이한 사유. 그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주의로 선임 감독이 하시는 책임이 경감된다. 부득이한 사유. 맞는 질문, 맞는 질문. 그런데 2번 줄 봐보세요. 왜 틀렸나? 2번 줄 봐보세요. 2번에 대리인 갑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을이 누구야?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한다. 이미? 네.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그럼 여기 맞으려면요. 대리인 갑의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음정 써주는 거야. 을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틀렸어. 3번에. 그래서 대리인 갑이 3번 좀 봐서 선임한 복대리인 병은 나가서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지. 을의 이름을 현명해야죠.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이 아니잖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지.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연습하셔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 거기다 쓰세요.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쓰세요. 안 그러면 헷갈려. 이런 거 맞춰야 돼.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거야.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복대리 문제는 이렇게 살짝 뒤집어 버리면 헷갈려 이게요. 정확히 잡으시고. 자, 17번 볼까요? 표현대리 문제는 한 문제 한번 보자. 어차피 어렵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 대리에서 계약의 무건대리가 어려운 게 아니야. 표현대리가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로스쿨 다니는 애들은 표현대리 아주 골치 아파요. 지문도 장문의 지문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묻지는 않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죠.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 대리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편에 해당되면 본인은 무조건 상대방한테 전 책임을 진다. 표현대 되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은 상대가 어떤 책임을 지는 거 본인이 상대방한테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을 지기 때문에 표현대 성립해버리면 본인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체면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이 뭔가 실수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할 수도 없다.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런데 모든 표현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어떤 효과가 제 상대방은요. 모든 표현들이는 이게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려면요. 모든 표현들 상대방은 선임, and 그리고 무과실 것.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또 어떤 상대방만이 표현들을 주장해서 보호받는 거다? 이 표현들이 돼버리면 얘가 보호받는 거야. 얘가 주장하면 무조건 본인이 전체를 저주되게 보호받는 거야. 표현들이는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과 자, 을이 이렇게 했어. 자, 근데 또다시 정이라는 애랑 거래했어. 표현들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본인이라면 얘만 주장해, 얘만 표현들이 주장해서 보호받는 거지. 이런 애들도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이 표현 주장하는 거지. 또다시 거래한 전득자들은 표현들 주장할 수 없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인정되는 거다. 병만이. 자, 그 정답은 쉬웠어요. 1번 틀렸어요. 1번 봐볼까요? 기본 대리권이 내가 준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월권 대리를 성립할 수는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내가 준 기본 대리권과 넘어서는 행위 사이에는 같은 종의 대리권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그저 기본 대리권만 있다면 책임져줘라. 또 기본 대리권도 없는 사자, 심부름권 사자의 월권 행위도 상대방이 믿는데 정단유가 있었다면 상대방 선이 무엇이냐면 기본 대리권 없는 사자 월권 행위까지도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도 없고 사자 월권 행위도 심부름권의 월권 행위도 월권 성립한다. 이런 말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조심하셔야죠. 물론 맞는 질문, 유명한 질문이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표현대리여서 본인이 전 책임을 졌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 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표현된 족보가 족보가 끝까지 무권대리야. 무권대리야. 다만 상대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졌을 뿐이지 그렇다고 표현대리가 유권대리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맞는 지문 끝까지. 이 지문도 참 유명한 지문이죠. 오케이. 자, 나머지 지문들 4번 지문, 5번 지문 봐주셔야죠. 그 5번 지문 봐보세요. 5번 지문. 5번 지문 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를 설명해버렸어. 설명 안 되는데 설명했어.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대리인 하여금 상대방 범위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 복대리에도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에도 세 가지 표현대리는 모두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이 있다. 복대리에도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 되는 거야. 상대방이 믿는데 선임부가 지자면 복대리에도 세 가지 표현대 적용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오케이. 다 맞는 지문들이 한 번씩 읽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18번 얘기 볼까요? 좋아요. 뭐 다른 거야. 뭐 그렇다 쳐.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복대리 문제. 그 다음에 18번. 계약의 무권대리 문제. 물론 쉽진 않아. 그렇지만 이런데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인들한테 너무 후하셔, 이분들은. 뭐 된대, 속으로는. 뭐 될 수도 있지, 뭐. 그 생각 많은데. 계약의 무권대리 절대 틀리면 안 돼. 왜? 수업 시간 맨날 여기만 했어, 여기만. 이건 왜 빠진 적이 없으니까. 어쩌면 7년 연속 나오고 있어, 7년 연속. 두 문제나 하든 세 문제나 하나는 고정. 계약의 무권대리. 자, 그림 그려볼까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지 않은 을은 평소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다 한다는 것을 알고 갑을 대리하여 병과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체결했다. 본인은 갑이요, 을이요, 병인데 대리권도 없는 애가 이런 애 우리 뭐라 부른다? 무권대리. 나가서 본인의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무권대리가 이루어졌다. 계약의 무권대리는 원칙은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채권권, 상대방한테는 철회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고 본인한테는 추인권, 하나는 주인권
거절권이 인정돼요. 추진권, 거절권. 줄줄 나와야죠. 네,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5번이에요. 5번부터 읽어놓고 나서 5번. 눈만 뜨면 맞춰요. 눈만 뜨면. 그렇죠. 눈을 감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5번 보세요. 상당 병이 계약의 무건대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가백에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고했다. 이때 병이 선인지 악인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이 법조문 지문에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체고는 선이 악이 모두 불문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체고할 때는 병이 선이 악인지 밝히지 않아도 돼요. 선이 악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처리할 땐 밝혀야 돼. 그냥 병이 처리할 때는 틀려. 응? 처리는 누구만? 선이만. 그렇지만 체고할 때는 선이 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병이 체고할 때 선인지 악인지 안 밝혀도 관계없어. 다 불문하고 하는 거니까. 병이 상당 기간 정해서 갑에게 추인자 확답을 체고했으나 갑이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자 동그라미 바라지 않으면 도달치 않으면 바꾸면 큰일 나는 거야. 26회 때는 이걸 도달치 않으면 바꿔버렸어. 무건들이 상대방 차례 본인 확답은 도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라지 않은 발신주의야. 확답은 바라지 아니하면 도달치 않으면 틀려. 여기 말고 이제 뭐 확답이란 말이 많이 나와. 뭐 예를 들면 뭐 예약에서도 뭐 예약 의무자가 예약권자에게 체고했는데 상당연의 대답이 도달치 않으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너 수익 받을 거 안 받을 건지 대답해달라라고 상당히 적어서 체고했는데 정해 기간 내 수익자의 확답이 도달치 다 도달이야. 확답이라는 거죠. 이건 발신이야. 수익자 낙약자 수익자 체고했을 때 예약권 의무자 예약권자 체고 다 상당히 안에 도달치 않으면 다 도달이야. 이거 하나만 발신주의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발신이 두 군데밖에 없다 했잖아요. 격지자 이거 남은 다 도달치 않으면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 틀렸어요. 그런데 자, 그걸 보면 뭐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다 줄줄 봐야 돼요. 4번 지문 봐보세요. 다 맞는 지문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상대방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가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악의의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야, 네가 이행해. 얘가 악인 경우에는 얘 추인 안 해준단다. 야, 너 이행해. 네가 손해배상 줘. 라고 물을 수는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어떻게 알았어요? 자, 보세요. 답보고 알았어요. 자, 대리 사고 치는 경우가 참 많아. 표현들이 사고 친 거야, 표현들이도. 대리권 소멸 후에 나가 대리했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어. 대리권 준다 얘기했지만 대리권 주지 않는데 대리했어. 표현들이 사고 친 거야. 지금 무건들이도 사고 친 거야. 대리권도 없는 놈이 나가 대리를 자체로 사고 쳤어. 대리권 남용도 사고 친 거야. 대리권이 있다고 이용해서 횡령을 배임했어. 이 대리 사고 쳤을 때 상대방 뭐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 이래야지만이 뭔가 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대리권이 남용되는 것을 표현들이 무건이 상대방이 알았다. 다 알고 있어. 악이 상대방은 본인한테 체고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모든 대리에서 상대방 뭔가 보호받고 상대방과 문제 되려면 상대방 뭐일 것? 선이 무과실일 것.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면 대리나 너 책임져라고 무건의 시간 물을 수도 없는 거야. 대리 사고 쳤을 때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 때만 민법에서 문제 되는 거구나. 상대방이 알았다. 악의는 최고해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 아무 문제도 발생치 않아. 표현들이도 남용 대리권이면 상대 알았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고 계약의 무건들이도 상대 악일 때는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대리 문제가 나왔을 때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거. 그래야지 문제가 되는 거다. 항상. 따라서 악인 경우에는 무건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오케이. 4번, 5번. 19번. 지문만 길지 읽는 속도로 맞춰야지. 그렇죠? 유동적 무효
오표시 무효의 원칙, 갑토지 매매와 을토지 표시, 부동산 은닉행위, 부당 가장매매, 적극 가담권 위한 이중매매, 계약의 무건대리. 특히나 내가 지금 나열하는 것들은 거의 고정손님들이야. 10문제 중에 총치 8문제는 고정이야, 고정. 굵직굵직하게. 유동적 무효. 뭐 지문만 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읽는 속도를 맞춰야죠.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쟤는 꼭 저렇게 얘기하더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권을 받았어요. 지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너무 쉬워. 정답은 2번. 2번 틀렸어. 볼까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계약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약정 해제. 허가지역에서 해약금 해제만은 인정된다. 하지만 무슨 해제가 없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언제 하는 해제죠? 법정 해제는 우리가 계약을 위반해요.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야.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 해제라는 건 없어. 허가 신청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약속한 날짜 이행치 않는다고 해서 해제하는 법정 해제만 없고 오로지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약금 해제만 인정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도. 자, 그런데 3번 질문 잘 봐보세요. 3번. 혹시 이런 질문 섞일 수 있어요. 3번 질문 정도까지는. 전 나올 수 있는 것까지만 해. 너무 어려운 질문 안 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질문까지는. 3번에 이거 맞는 질문인데 갑과사의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태에서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을이 매수인이 허가받을 걸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청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지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냥 거기다 있어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동적 상태에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 그냥. 유동적 상태는 당사 둘끼리 채권적 효력도, 물권적 효력도, 이행청권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압류한다, 가압류한다, 가처분 잡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맞는 질문인데 다만 5번 질문이 더 중요하죠. 5번 질문이. 자, 읽어드릴게요. 무슨 얘기하나 5번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3번 질문, 5번 질문. 만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매수인이 허가 신청해봤자 허가 안 나.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를 빌렸어. 야, 이거 토지 허가 지역인데 더군다나 또 농지야, 농지. 농지 3,000평을 농민이 아닌 자가 허가 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허가 가능한 동네 사람 명의를 빌려서 농사 짓는 동네 사람 명의를 빌려서 허가를 신청했다.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명의를 도용하여 허가가 가능한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이 말 나오면요.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이어지는 토지 신청행위야.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거나 잠탈을 목적 이게 바로 명의를 빌려서 이 말만 나오면 이건 뭐다? 확정적 무효이다.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한다, 잠탈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명의를 빌려서 허가 신청 가능한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이 말 나오는 순간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자, 20번 문제 볼까요? 법률행위에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정답이에요. 틀렸는데 왜 틀렸나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틀리면 접시물도 아깝다. 자, 보세요.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무효를 알고 무행위의 추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면 무행위의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 소고표가 이미 추인 중에서 소고표가 있는 추인은 뭐만 소고표가 있다? 무건들의 추인은 소고표가 있다. 무건들을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이미 무건들을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범위 되는 거지. 무효행위의 추인, 치생의 추인,
법정 추인에 소급표란 말 쓰지 말아라. 소급표란 말 어디에만 있다? 무건들의 추인. 이미 땡 틀렸네. 그런데 1번 정답 나와서 2번이 왜 맞는 건가 보세요. 2번 의증하기로 밑줄 없어. 의증하기로 의증 범죄를 저질러달라. 범죄 밀수 의증해달라. 범죄 행위 또는 밀수 하는 계약은 뭐예요? 반사회적인 게요. 반사회적. 밀수, 의증, 범죄. 이 반사회적이잖아. 반사회적이라는 계약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하여도 유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절대적 무효 얘기하는 거죠. 의증, 범죄, 밀수 이런 단어 하면 반사회적 질서. 백상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요. 이게 103도 절대적 무효를 얘기하는 거야. 5번 질문 참 중요하죠. 자주 나왔지만 자주 나왔지만 이해는 안 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깜빡이 쉬워. 보세요. 5번에 밑줄 무효인 법률행위 밑줄 맨 마지막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용어는 존재치 않는다는 거야. 무효를 원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어. 무효를 뭐든지 그냥 부당했 빤한 그 문제 해결하는 거야. 무효를 원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어. 왜? 일단 유효해야지만이 일단 계약 유효해야지만이 넌 채무불이행이란 말도 있고 뭐가 있는 거지.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건데 무슨 계약 위반이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다. 이 질문은 두세 번 나왔던 질문이죠, 최근에. 자, 어쨌든 기억하셔. 그냥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란 말은 없다. 꼭 기억하셔요. 그 무효, 그 다음에 침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21번 문제. 물론 21번 정도를 맞추더라. 그러면 나는 좀 80점 정도 넘는 점수지. 자, 21번 봐보세요. 17세 갑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법정의 동의도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갑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을한테 매도하고 다시 병한테 넘어갔대. 제 3자까지 나왔어. 얘는 미성이래.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어려웠어요. 정답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점짜리 이상 문제라는 거는 지문 읽었는데 두 지문이 헷갈려. 요거 3번 아니면 5번인데 그러면 요게 이제 60점, 7점 대 문제 되는 거야. 한 두 지문, 세 지문을 모르겠네. 내가 아는 지문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80점, 9점짜리 문제 되는 거야. 자, 보세요. 5번 봐보세요. 5번 보세요. 5번이라도 틀렸나 보세요. 만약 처음 보는 문제야. 만약 얘도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부동산 거래했어. 얘들은 싸가지 있는 애들, 싹수 없는 애들. 싹수 있는 애들이야. 벌써 자본주의 원래 깨었어,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부동산이 중요하잖아. 응? 다 얘들 아주 싹수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잘 될 거야, 이 다음에 아주 부자 될 거야. 미성년자 부동산 거래했어. 만약, 자, 5번 봐보세요, 5번. 만약, 을도 미성년자이며 법정의 동의 없어요. 그럼 얘들 미성년자가 그랬어. 근데 이쪽 미성년자 측에서 우리는 추인한다. 법정에 추인해버렸어. 저기 우리 미성년자 아들이 부동산 매매한 거 그거 우리 인정하죠. 추인했어요. 추인하면 이쪽 미성년자 측에서는 우리는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야. 있어요. 둘 다 취소권이 있을 때는 한쪽이 추인하면 자기는 좀 취소하면 안 되지. 자기는. 왜? 취소와 추인은 번복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은 한번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이쪽은요. 하지만 상대방은요. 우리는 얘네 부모가 그래요. 저기요. 얘네 부모가 이쪽에 있어요. 우리는 추인일세. 비싸게 잘 팔았어. 우리는 추인일세. 이쪽에서 뭐래? 이쪽 부모가 우리는 취소일세. 돼? 안 돼요? 되는 거야. 쌍방 모두 취소권이 있을 때는 한쪽 사람이 추인하더라도 타방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한 너 자신은 번복하면 안 되지. 자, 보세요. 만약 을도 미성년자라면 법정 내 동의 없이 갑 및 병과 매매를 체결한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 측에서 갑을 거래 계약을 추인한다. 추인한 때도 상대방 을이 미성년자 측이라면 갑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취소권이 있을 때는 둘 다 취소권이 있을 때 일방이 추인하더라도 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요. 그런 다음에 1번 질문 봐보세요. 1번 질문.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을과 매매 취소했어. 제한 능력자. 병은 선이 무과시더라도 소유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취소? 제한 능력 원칙은 절대적 취소로서 얘가 뭐라도 선이라도 보호받는데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된다. 차고 사기 강박의 취소는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취소. 미성년 같은 제한 능력 원칙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 한 달이 건너간 3자병이 선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네, 이런 질문들 어려운 질문이 많지만 두 질문만 봐드릴게. 일단 이 질문, 이 문제도 어려웠어. 다른 4번 질문 같은 것도 어려웠고 20번 질문 문제도 어려웠어요. 8점짜리 문제가 지금 연속 두 개 나온 거야. 21번, 22번. 이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 정도면. 자, 22번 보면요. 법정 추인이야. 법정 추인은 부담스러워. 왜? 뭐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암기의 문제고, 두 번째는 법정 추인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자주 안 봐서. 왜?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파트 같은 거 선생님이 자주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안 나온다 볼 수도 있고 자주 나온다 볼 수도 있고 애매해. 굳이 말하자면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와. 나오면 또 어설퍼. 조금. 응? 자, 법정 추인 사유는 145조나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 추인 사유에는 6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1호, 2호부터 이렇게 이게 호라고 있는 거예요. 145조 보면 6개의 호가 있어요. 천화동 1호, 천화동 2호, 천화동 3호. 나 3호에 거기 꼈으면 좋겠네. 1호, 2호, 3호 이러면 요즘 뭐 천화동인 거, 화천대유, 그 천화동 화천대유 뭐 그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온 용어야? 네? 다 주역 용어예요. 주역에 60회가 있잖아. 64회가 있잖아. 거기 주역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걔네 회사 이름은 주역의 이름을 따서 붙였어요. 아마 누가 동양하게도 심취되어 있나 봐. 요즘 아주 동양하게 유행하고 있어. 아주 화천대유, 천화동 뭐 이렇게. 자, 보시죠. 법정 추인 6가지인데 앞서 땄잖아요. 전, 이, 경, 담, 취, 강. 그런데 법정 추인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진짜 법정 추인이 되는 거지. 규정이 없는데 상상하지 말 것. 여기 나오는 글씨가 아니면 아닌 거야. 법률 규정이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제공이 아니라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의 양도. 응? 강제 집행. 글씨 한자도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 양도. 이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취소권자, 사기강박단 취소권자가 한 경우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한 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일단 그거죠. 제일 중요한 요 두 가지인데. 그럼 봅세요. 1번에. 문제가 갑이 을을 기망했어. 갑이 사기친 놈이야. 을이 사기당한 사람이야. 누가 취소권자야? 을. 갑이 사기친 1번에 사기친 갑이 을에게 쫓아가서 매매대 지급을 청구했다. 중도금 쳐달라. 이행을 청구했다. 상대방이 청구한 건 법정추인이 아니다. 법정추인이 아니지. 취소하면 끝나는 거지군요. 두 번째, 사기친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누가 양도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아니잖아. 을이 아니라 갑이.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추인이 아니다.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양도하고 을이 양도하고 을이 이행 청구의 법정추인이지. 그렇죠? 3번에 사기친 갑이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이행의 제공은 법정추인에 안 들어가. 안 받은 것만이지. 안 받으면 이게 뭐예요? 이행을 청구했다. 누가? 취소권자가 사기친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이행을 청구하면 그거는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지만
사기친 애가 관련서를 제공했다고 이게 법정추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행이 제공 없잖아요. 이거 법정추진이 아니에요. 네. 4번 봐보세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사기에 대한 을이 아무 이의 없이 매매등 지급하더라, 중등 자금 치르더라, 전부나 일부의 이행. 법정 추인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그렇죠? 오케이. 4번까지만 봐드릴게요. 5번도 어려운 지문이야. 5번도 4번까지만. 자, 법정 추인이 좀 어려웠는데 어차피 법정 추인 어렵게 나오면 헷갈려요. 근데 5번 봐드릴게요. 5번 봐드릴게요. 5번에. 을이. 잘 봐보세요. 양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3번 지문도 어렵고 5번 지문도 어려웠잖아, 지금. 5번에. 을이, 사기당한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 아니, 취소하면, 을이 취소하면 취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취소하면. 부담반환, 내가 치는 계약금 찾아오잖아요. 내가 취소할 거거든? 취소하면 찾아오게 될 부담반환 청구에도 계약금 이미 지급한 거 반환받을 건데, 내가 취소함으로 반환받게 될 그 계약금을 내 대신 네가 받아가잖아. 취소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자고. 우리 법적으로 뭐예요? 취소를 통해 반환받게 될 계약금 네가 받아가. 이건 취소한다는 얘기지. 이건 취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취소함으로 발생하게 될 계약금을 내 대신 네가 받아. 취소함으로. 이건 취소한다는 거잖아. 속인 거야. 양도란 말이 들어갔지만 속인 거야, 이거는. 5번 틀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서 오늘 여기 프로그램 총칙 문제 중에 21번과 2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자, 23번 볼까요? 23번이야, 뭐. 옳은 것은 1번. 기대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기대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기대권 얘기고. 2번 왜 틀렸나요? 150조에 보면 반신이행위.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반신행위라면, 신이제 반하는 행위라면 상대방 뭐 한 거로?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없다 그랬잖아요. 법문요. 자, 그런 다음에 4번 좀 봐볼까요? 왜 틀렸나? 말로 해봐서 죄송해요. 4번 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이 뭐예요? 기성 조건일 때는 그 조건이 정지라면 기유. 뭐 틀렸네? 기정무 틀렸네? 5번에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 이미 성취가 안 되는 조건이 뭐야? 불능 조건. 불가능한 조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 불정무. 근데 뭐예요? 불정유. 이거 틀렸잖아. 조건 법률 틀렸잖아요. 기정유, 불정무. 다시 한번 연습해야겠죠? 네, 그래서 2번 얘기는 반신행위. 인간의 반신행위라면 반대로 성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정유, 불정무. 이 얘기들 조건기한 문제 우리 봐주셔야 되고. 24번 문제 볼까요? 자, 24번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쉬웠어요. 정답 몇 번? 3번인데 물권 청구권에서 3번 보면요.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저당권에 기인한 저당물 저당권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명의 물권자 중에서 점유를 수반하지 못하는 물권자, 지역권자와 누구죠? 저당권자의 2명만은 3가지 물권 청구 중에서 뭐는 없다? 3가지 물권 청구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2명은. 나머지들은요, 셋 다 있죠. 목적물 반환, 교환 예방 청구권. 있다, 틀렸어. 그런데 2번 질문 봐보세요. 2번이 맞는 질문인데 2번 질문이 2번 보시면 간접 점유자는 제3자 점유 침해에 대해 간접 점유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야? 직접 점유자가 있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라면 임차인, 간접 점유자라면 임대인. 근데 간접 점유자가 제3자의 점유 침해가 들어오면
간접으로 쫓아가서 침해자의 물건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간접이 행사할 때는 야, 너 침해한 점유물 돌려줘. 간접이 행사할 땐 누구한테 반환하라? 침해자에게 직접한테 반환하라 청구하는 거지. 자기에게 반환하라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접 점유자도 침해했을 때 쫓아가서 절거조항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25번. 괜히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 이제는 우리 왜 최근에 물건 청구권 문제가 경년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이 지문을 이렇게 계속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사례를요. 한 번은 단도직입니다. 한 번은 사례입니다. 맨날 이거예요. 지금 3번 연속 나왔어요. 이게 3번 연속. 경년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몇 번 본 거야? 자, 문제 읽어보면요. 가베토지에 을이 사례 문제가 별로 없잖아. 을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남의 땅에 무단 축조했다. 건물을 지었다. 무단 지은 건물을 또 일부를 병한테 임대줬다. 병은 무단 지은 건물의 임차이고 얘는 무단 건물의 신축자. 무단 건물의 신축자이자 이 부분은 간접 점유자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서 찾아오려고 그래요. 자, 소유자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물건 청구권을. 직접, 간접 모두 상대방이 된다. 누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점유, 보조자만 빼면 점원, 직원, 파출부, 아주머니, 자, 운전기사 얘들은 상대방이 될 수 없지만 직접, 간접 모두 상대방이 된다. 되는데 얘한테 임차 쫓아가서 다 요구할 수 있어. 토지 반환해라, 건물 나가라,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병한테 뭐는 안 돼요? 건물 철거하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지. 병가 아니에요. 얘한테 쫓아가서 무단 신축자에다 임대 쫓아가 다 요구할 수 있어.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뭐는 요구 못해?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건물에 들어앉은 애를 퇴거시킬 수는 없다. 안 되는 거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렇죠? 용어 쓰는 거 몇 번 해봤죠? 이전은 시시해요? 아니 시시해요? 시시해요. 이게 교육의 신이야. 놀라운 일이야. 몇 번을 반복했더니 시시해야 되잖아, 이제는. 응?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사실은.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갑은 다 좋은데, 토지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한테 쫓아가서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무단 신축 건물도 건물 소유권은 을한테 있기 때문에, 지가 직업에 들어앉은 애를 나가라 요구할 수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 하나씩 퇴거 안 된다. 여태 철거 안 된다. 근데 이 지문이야. 지문이 아무것도 아니다. 26번 볼까요? 자, 26번이요. 등기 문제, 부산 물권 변동 186조, 187조. 등기의 추정력, 미등기,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총권, 재건적이냐, 물건적이냐. 이 정도, 이 5개의 유효한 등기인지 무효인 등기인지 이 정도 하나 추가하면 완벽해. 물건 변동 파트너 등기 문제는 적어도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오는데 26번 보세요. 완전히 등기법 지식이야. 등기하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5번인데 5번부터 볼게요. 5번부터. 이 정도는 민법에서 물을 수 있어요. 있었던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에 건물이 다시 신축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한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옛날 건물 등기부가 있었는데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옛날 건물 등기 어떻게 돼요? 건물 등기. 등기소 가서 멸시 등기소에서 폐쇄시켜버리고 건물 신축하면요. 사료의 보존 등기를 낼 일이지. 옛날 건물 등기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신축한 건물 등기부로 표제부만 변경해서 살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 등기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로의 보존이 내야 되는 거 이건 유명한 문장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1번 지문이 왜 틀렸나요? 1번 지문 다 보셔야 되지만 1번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뭘 명하는 판결?
명하는 판결이 어떤 판결이요? 이행 판결. 명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은 판결 시간이라 뭐야? 등기 시에. 판결 시에는 안 되지. 이건 등기해야 되지. 등기 안 하면 뭐 안 벌어지죠. 그 등기 안 해야 되는 판결은요. 판결 신격 발생하는 거 등기하잖아도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언제 발생한다? 물권 변동이 판결 시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그런데 우리 형성 판결은 우리 중개민법 시험에서 하나밖에 없어. 우리 시험 보면은요. 뭐가 형성 판결이에요? 공유물,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시에 분할된다. 판결 시에 이때 분할된다.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명하는 이행 판결은 등기하게 들어가야죠. 네. 나머지 질문들 다 뭐 늘 들었던 질문들이지만 다시 한번 봐주시고 쉬운 듯하지만 자 27번 볼까요? 자 27번에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갑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를 그래요. 없는 경우. 있지 않은 경우 없는 경우죠. 뭐. 갑이 소유권이 없는 경우 고르래요. 또 정답은 너무 쉽네. 1번. 시험장이다 그러면 1번부터 보는 거죠. 1번에.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어. 지금 남의 땅 25년 점유했는데 아직 이전 등기는 경력부터 등기를 내지 못했어. 소유권채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단 등기 시에. 1번이네. 시험장 같으면 1번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 봅시다. 거기 보면 3번 지문 봐보세요. 3번 지문. 3번 지문 봐보세요.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는데 아직 건물 보존등기 내지 않았어. 남의 땅에 무단 지은 건물도 미등이 건물이더라도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무단 지은 갑에게. 왜요? 원시 취득. 건물 신축한 거 등기 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야. 또 남의 땅에 무단 지었다고 해서 건물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한테 오는 거 아니야. 무단 신축한 건물이 보존을 내지 않았더라도 신축자에게 갑에게 원시 취득된 거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4번 잡으면 잘 봐보세요. 4번. 이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야. 4번 보시면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등기를 먼저 받았어. 등기는 넘겨받았지만 아직 잔금을 안 치렀어. 갑이 잔금도 안 치르고 등기 먼저 넘겨받았어. 일단 갑의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여기서 갑이 잔금을 치렀어. 2달 전에. 잔금을 치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 안 해놨어.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건 등기가 났냐 안 났는지 잔금 치렀냐 안 치렀냐 아닌 거. 잔금 안 치렀더라도 등기 넘어오면 소유권 넘어온 거고 잔금 치렀더라도 아직 이전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안 된 거고 등기가 중요한 거지 잔금 치렀냐 안 치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등기 시에 소유권 넘어온 거 이거 소유권 있는 거예요 갑한테. 5번에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을과 협의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보증했더라. 아니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면 일단 을 앞으로 보존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직접 공유해버렸어. 이거 우리 뭐라 불러 이걸요? 모두 생략 등기. 뭐를 생략했어? 모두 생략 등기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유효다 뭐다? 등기는 유효하다. 뭐랑 똑같아요? 미등기 전매랑 똑같은 거지.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손취득한다. 모두 생략 등기. 보증 생략하는 등기. 이로 들어가는 거죠. 28번 볼까요? 28번 틀리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지. 저는 187조 반드시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최근. 187조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등기해야지만 되는 경우. 186조 법률행위, 187조 법률규정. 등기해야 되는 거. 180 법률행위. 기업, 혼동 191조라는 법률의 규정. 뭐 하잖아도 등기를 말소하잖아도 법률의 규정. 매매, 교환, 증여, 각종 계약은 뭐? 법률행위. 각종 계약, 매매 계약, 교환, 증여 다 뭐예요?
등기하여야. 디귿에 존속기한이 만료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그 계약기한이 만료되면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용의적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것들은. 자, 니을번은 매매 예약 완결권. 나는 민법 문제 볼 때 예약이란 말만 떨어지면 뭐가 생각난다? 예약? 예약이란 말 떨어지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극장표 예약하는 거? 기차표 예약하는 거? 그래요, 그래. 제주도 놀러 갈 때 여행, 숙박 예약하는 거? 예약 그러면 담보가 등기. 돈 빌려준 채권자가 예약계약 맺고 을구에 차당 잡지 않고 갑구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잡아놓은 것이 바로 예약. 그러다가 예약 완결권 행사다. 그럼 뭐 생각나요? 가등기 잡은 채권자가 돈 갚지 않는다. 본등기 내버리는 거. 가등기 잡은 채 본등기 내는 것을 예약 완결권 행사라 불러요. 이거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 본등기 안 하고는 소유권 안 되잖아요. 그럼 예약하면 가등기 잡아놓은 거. 본등기 내는 건 예약 완결권 행사.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 하잖아. 등기하여야. 미음번 등기 하나네요? 안 하나요? 공용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이 뭐예요? 복도에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구장 공용부분, 기획성 공용부분. 갑골고 있나 없나? 없어. 전유 부분만 등기하면 등기 없이 물건 변동 되는 거지. 갑골고 있어 등기를 하지. 등기 없이. 그래가지고 등기해야 되는 건요. 니은. 정답 몇 번? 2번. 한번 생각하셔야 돼. 어렵지 않아도 그래도 지문들 봐주셔야 돼, 한번. 자, 29번 문제 볼까요? 등기 추정력인데, 등기 추정력도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회생활 때 중요하다 보니까 추정력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지, 이것도.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집만 보자고요. 4번과 5번만 볼 줄 알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읽으시면 돼요. 먼저 5번부터 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 판례들은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억의 문제야. 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다 이해되면 대법원 판사하지.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질문을 와요. 오죽 애매하면 대법원까지 갔겠어. 어떤 데 그런 거예요. 오죽 애매하면 대법원까지 갔겠냐. 첫 번째 번 대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얼마나 애매한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건 현관에 거놓는 거야. 5번 봐보세요. 5번. 어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 이런 불법 말소가 부르는 거야. 응? 저당을 잡았는데 돈도 안 갖고 말소시켜놨어요.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원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있는 거, 다시 회복 등기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아직 회복 등기 안 됐어. 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저번 권리자로 추정된다라는 거야. 판례에 따르면. 어느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비록 그것이 다시 말소복 등기 되기 전이라도 불법 말소한 사람은 말소복 등기 전이라도 권리청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어. 인정한다. 기억하셔야 돼. 4번 집으로 유명하죠. 4번, 5번은 형업병 거놓고 그대로 기억하시는 거야. 4번에 권리 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 원인이 달리 주장하는 경우. 등기부에는 증여라돼 있는데 또는 매매라돼 있는데 이게 소득이 붙어서는요.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이 달리 주장하는 거야. 거기 증여라돼 있지만 실제 매매였습니다. 거기 매매라돼 있지만 실제 증여였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과 달리 주장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추정력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냥 기억의 문제야. 기억하세요. 익혀주세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4번, 5번 집. 나머지는 읽으면 다 되는 것이고. 4번, 5번 집 특히나 중년에 봐주시고. 자, 여기 29번까지 한 다음에 좀 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또 풀자고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